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당국 차원의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6천만 회분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AP통신은 수개월 내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국에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백신을 어느 나라에 얼마나 공유할지에 대해선 각국의 요구사항과 수요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정책 수정을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투기는 막대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세부담 완화 여부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4월 서울의 20, 30평대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가격이 2년간 3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집을 사려면 2년간 순수하게 3억 원을 저축해야 집을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무려 42%나 급등하며 최근 1, 2년간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은 강남이 11억 5천만 원, 강북이 8억 5천만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21년판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데요.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 청서는 일본의 정책 분석과 외교 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일본 학계와 언론 등에서 활용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요. 스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아베 신조 전 정권을 답습한 모습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표와 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자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사기 혐의 관련 수사 재판 상황은 결격 사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사기 혐의 논란이 불거지자 특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복된 주입은 체계적이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스며들지만 점점 눈치채기는 어려워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